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물어봤네요. 그런데 우리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하셨을 때 몇 가지 중요사항만 체크하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중요사항 세 가지만 한번 볼까요? 사용전압, 첫 번째 항상 공부할 거는요. 사용전압입니다. 사용전압 몇 볼트? 300볼트 이하. 두 번째, 교통신호등이 공부하기 쉬운 이유는요. 전선의 굵기와 그리고 어떤 높이, 우리가 교통신호등의 굵기와 높이가 하나로 끝나기 때문이죠. 몇으로? 2.5로 끝납니다. 굵기 2.5, 높이 2.5. 따라서 교통신호등 2.5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값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언제? 지락차단장치를 실어야 되는 전압값 몇? 150이 넘으면 지락차단장치 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락차단기라고 할게요. 그냥 지락차단장치 시설은 이런 말 나오면 몇 볼트? 150볼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거 세 줄만 외우시면요. 교통신호등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하면 제3종 접지 공사를 한다. 300볼트 이하니까 3종 접지 맞겠죠. 2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은 300볼트 이하로 한다. 사용전압 300볼트 기본이고요. 3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지표상 2m 이상 아니죠. 우리 항상 높이 뭐라 그랬어요? 2.5, 굵기 2.5.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높이 문제네요. 그런데 전기철도에서 높이 문제는 뻔하다 그랬죠.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4.8m, 4.4m, 4m, 그리고 3.5m, 1.8m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4.8m는요. 일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직류 전차선 높이. 그 다음에 전용 부지에 설치했으면은 조금 봐주겠죠. 전용 부지 설치 시. 그 다음에 4m짜리는 강색 차선의 높이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5가 뭐예요? 바로 이 터널 안원. 그리고 교량, 한마디로 터널 교량 나오면은 3.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은 뭐예요? 그렇죠. 특수철도인 광산 갱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뭘 말했어요?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터널 교량 몇 미터? 3.5m. 따라서 몇 번?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한마디로 또 틀린 거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전선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터널안 전선로는요. 전선로 공부한 거랑 배선 공부한 거랑 쬐끔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전압은 저압이 안 한다. 맞죠? 사람이 상시 통행해야 되니까 저압만 가능하고요. 2번. 전로에는 터널 안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한다. 잘했네요. 그렇죠. 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이를 노면상 2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한다. 이상한데요. 우리가 터널안 전선로는요. 전선로든 배선이든 간에 무조건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는 저압일 경우에 몇 미터? 2.5m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네요. 따라서 2.5m 이상.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4번. 공층단 면적 2.5 스퀘어 연동선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원전선을 사용한다. 선생님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널 안 전선로, 일반 터널 안 전선로 했을 때 저압, 고압 나눠서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이때 2.5가 아니었고 몇이었어요? 2.6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5장에서 다루는 터널 안의 배선 사항에서는 굵기 2.5의 연동선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원전선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몇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운 거 사용해줘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뭐? 체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문제들을 체크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전차선, 우리 전기철도 문제는 원래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일단 간단히 단면적 몇 자리 이상 사용하는지만 체크. 4번 38자리 이상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 3300V, 2차 측 220V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디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로의 절연 내력,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인데 7kV 이하일 경우 몇 배를 가하죠? 그렇죠. 곱하기 1.5배를 한다. 그런데 최저 시험 전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저 시험 전압 몇 볼트? 500볼트더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7km 이하에 지금 문제가 주어졌네요. 1차 측 3300이니까 3300에 곱하기 1.5를 하면은 몇이 나와요? 그렇죠. 4950볼트가 나오고 2차 측 같은 경우는 원래 220에 1.5를 곱해서 330이 나올 텐데 330이요? 나올 텐데 우리는 이 330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최저 시험 전압이 500이기 때문에 2차 측은 500. 따라서 4950, 500인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혹시나 330이 2차 측에 나왔다면 조심하셔야겠지만 이 문제는 그래도 그러한 함정은 파진 않았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문제를 봤더니 동일 지지물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병가 또는 공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압가공전선, 전력선하고 고압이니까 전력선이네요. 그렇다면 무슨 가? 병가일 테고요. 가장 기본, 우리가 공부했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병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일반적으로 고압을 설치하고 아래쪽으로 저압을 설치할 테고요. 그리고 이 이격거리는 몇 센치? 50cm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고압의 케이블을 사용했다 하면은 30cm로 봐주겠죠.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케이블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면은 병가 기본 적용이 몇 cm? 그쵸, 50cm.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특고압과 특고압의 이격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더니 229 35kV 이하의 경우에를 물어봤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공부했던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나나절절 캐캐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35kV 이하 특고압의 경우에 그쵸, 나전선일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또는 절절, 절연전선일 경우, 그 다음에 캐캐, 케이블일 경우에 이때는 몇을 쓴다? 그쵸, 나나 1.5m, 절절 1m, 캐캐 0.5m의 이격거리를 둔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에 1.5m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안은요, 나나절절 캐캐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재의 울타리가 교차하는 경우 교차점과 좌우로 몇 미터 이내의 개수의 제1종 접종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법안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45m 이내의 개수의 일종 접종사를 해서 좀 안전하게 설치해라, 이러한 법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그냥 45m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소 중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에 시설되는 IT 계통 뭐죠? 그쵸? 고장 접지, 한마디로 비접지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고장 접지 계통입니다. 그래서 시설되는 우리 전기설비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봤더니 의료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의료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의료용 전압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10kVA 이하로 한다. 선생님 저 이거 몰랐는데요. 넘어가세요. 2번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한다. 선생님 이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전원층에 강화 전환을 한 의료용 절연 변압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연 변압기 설치한 건 2차 측이 무슨 접지? 비접지 상황이겠죠. 따라서 비접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2차 측 전로는 접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절연 변압기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 밑에 것들은 다 이렇게 법안에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화 파종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문제를 읽다가 목주에 만약에 포커스가 가신 분들은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에 포커스? 그렇죠. 안테나 안전율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죠. 우리가 안전율을 빠르게 정리해 보면요. 안전율 뭐 있어요? 1.33 있었고요. 우리가 2.0짜리 있었고요. 이 사이에 1.5짜리 있죠. 1.5짜리 있고요. 2.0짜리, 2.2짜리, 2.5짜리 안전율 이렇게 해서 이 장부터 끝장까지 안전율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였고요. 철탑의 기초. 그 다음에 1.5. 지금 문제 나온 1.5 뭐예요? 그렇죠. 안테나. 안테나가 설치된 지지물에는 반드시 1.5.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은 뭐예요? 그냥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별말 없으면은 기초안전율 하면 2.0 찍으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경동선. 그리고 내열동 합금선. 그래서 우리 동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5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지선이나 아니면은 뭐 ACSR이나 기타 전선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쉽게 안전율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안테나 안전율이니까 몇이에요? 그렇죠. 답은 4번에 1.5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그렇게 고득점을 맞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 70점대를 맞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 외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끝까지 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꾸준히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